도박판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잃는 사람, 그리고 카지노죠. 라스베이거스의 네온 사인이 가장 밝게 빛나던 1960년대. 이 불문율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신의 섭리와도 같았습니다. 카지노는 매초 수만 명의 용문을 집어삼키며 거대한 부를 쌓아 올렸고, 그 시스템은 수학적으로 플레이어가 결코 이길 수 없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창문도 시계도 없는 그 화려한 감옥에서 사람들은 전 재산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낡은 양복을 입고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쓴 한 남자가 카지노의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그의 손에는 트럼프 카드 한 장 들려있지 않았고 주머니에는 베팅할 칩조차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슈퍼컴퓨터보다 빠른 연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MIT의 젊은 교수 에드워드 소프.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운이라는 단어를 확률이라는 공식으로 해체해버린 파괴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총성 없는 전쟁터였던 1960년대 라스베이거스에서 카지노를 파산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한 천재의 기괴하고도 소름 돋는 실화를 들여다봅니다. 본격적인 추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미스테리 채널을 운영하는 저에게 가장 큰 자본이 됩니다. 지금 바로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주 전 세계의 정체불명 사건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60여 년 전 라스베이거스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에드워드 소프는 평범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현상을 숫자로 환원해 해석하는 집요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젊은 수학교시였던 그는 우연히 친구들과 함께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환호성과 비명 사이에서 정신을 못 차렸지만 소프는 차분하게 게임 테이블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름 돋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모든 화려함은 결국 누군가가 이길 수 없도록 짜인 거대한 사기극이다. 하지만 만약 이 사기극의 규칙 자체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소프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연구실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는 먼저 룰렛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룰렛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 공이 회전하는 속도와 중력, 마찰력을 계산하면 낙하 지점을 예측할 수 있는 물리법칙의 영역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전설적인 정보 이론의 대가 클로드 쉐넌과 비밀리에 접촉합니다. 두 천재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신발 밑창에 숨길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웨어러블 컴퓨터였죠. 하지만 소프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딜러와 1대1로 승부하는 블랙잭이었습니다. 그는 블랙잭이 주사위 게임과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주사위는 던질 때마다 확률이 초기화되지만 블랙잭은 카드가 한 장씩 빠질수록 남아있는 카드의 구성이 실시간으로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카드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승률을 뒤집을 수 있다. 이 단순한 가설이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도박 기술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기술로 수만 가지의 카드 조합을 계산하는 것은 인간의 두뇌로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소프는 당시 MIT 전산실에 있던 거대 슈퍼컴퓨터 IBM 704에 주목했습니다. 이 기계는 방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로 거대했고 엄청난 열기와 소음을 냈습니다. 소프는 주말마다 전산실에 숨어들어 펀치카드 수천 장을 기계에 먹였습니다. 그는 컴퓨터에게 수백만 번의 블랙잭 가상 대결을 명령했습니다.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뮬레이션 끝에 IBM 704는 전설적인 데이터를 뱉어냈습니다. 바로 높은 숫자 카드 10, J, Q, K, A가 많이 남았을 때 배팅을 올리면 플레이어가 카지노를 이길 확률이 5%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프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카드를 플러스 1, 마이너스 1으로 단순화해 계산하는 카드 카운팅 전략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론이 완벽해도 실전은 달랐습니다. 판돈이 필요했던 그에게 정체불명의 투자자들이 접근합니다. 이들은 마피아와 연계된 검은 돈의 소유자들이었죠. 그들은 소프에게 거액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금을 대겠다. 대신 당신은 우리를 위해 카지노를 털어라. 소프는 이 위험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변장을 한 채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카지노를 무너뜨릴 유일한 무기, 수학 공식이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1961년 라스베이거스의 사하라 카지노. 소프는 촌스러운 여행객으로 위장해 블랙잭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 그는 의도적으로 돈을 잃어주며 보안팀의 눈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카운팅 수치가 임계점을 넘은 순간 그의 베팅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딜러가 카드를 한 장 넘길 때마다 소프의 집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하룻밤 만에 번 돈이 대학 교수의 몇 년치 연봉을 훌쩍 넘겼습니다. 카지노 보안팀인 핏보스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무리 CCTV를 돌려봐도 소프는 손기술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가만히 앉아 카드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유령 같은 승리 앞에 카지노는 폭력을 선택합니다. 소프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묵던 호텔 방에는 매일 밤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침입해 짐을 뒤졌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카지노에서 제공한 커피를 마시고 정신을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그의 커피에 환각제를 탄 것이었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소프가 운전하던 차량의 브레이크 선이 정교하게 잘려 있었던 겁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소프는 깨달았습니다. 카지노는 수학으로는 이길 수 있어도 그들의 잔인함까지는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소프는 라스베이거스의 모든 카지노로부터 영구 제명 조치를 당하며 쫓겨나게 됩니다. 카지노에서 쫓겨난 소프는 1962년 자신의 모든 비법을 담은 책 딜러를 이겨라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카지노들은 이 책 한 권 때문에 블랙잭의 롤 자체를 바꿔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카지노가 수백 장의 카드를 섞어 쓰는 이유는 순전히 소프 한 사람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이후 월스트리트로 무대를 옮겨 헤지펀드계의 전설이 됩니다. 도박과 투자, 결국 모든 것은 확률의 게임이라는 것을 그는 평생에 걸쳐 증명해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운은 정말 운일까요? 아니면 소프처럼 아직 우리가 읽어내지 못한 정교한 수학적 질서일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더 놀라운 미스테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